최경영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에게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1+1 국민성금 이걸 제안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 1+1은 사실 이전에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제안한 방식인데요. 네. 일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이 함께 그 성금을 내는 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기에 국민성금을 더하는 이른바 1+1+ 국민성금을 공식 제안을 하고 우리나라 국회가 이를 선제적으로 법제화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로 만들어졌다가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냈던 기금의 잔액 60억 원도 포함이 되고요. 게다가 이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이 되게 되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위 변제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방식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방안에 대해서 일본 측도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일본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서 지금까지 말해왔듯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국 국회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타국 입법부의 논의에 관해 정부로서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예전부터 계속 주장하듯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 모두 해결됐다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 측에서는 돈을 더 내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양국 정부 간에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지는 방식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그 부분도 간과가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멕시코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미국인 네네. 일가족이 이 총격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미국 국경과 접한 멕시코 북부 이 치와와주의 이 소노라주 사이 도로를 지나던 미국 메xi코 이중 국적을 가진 모르몽교 가족이 마약 조직의 총격을 받아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들 가족은 세 대의 SUV 차량을 나눠 타고 결혼식에 가던 중 총격을 받았고 8명은 다행히 도망쳐서 살았습니다. 이 처음에는 라이벌 마약 조직으로 오인한 사건이라는 멕시코 치안 장관 발언이 있었지만 여기서 한 여성이 자신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차에서 내린 뒤 손을 위로 흔들었지만 살해됐다는 목격담이 나오면서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공격 이유가 밝혀졌습니까? 네, 유가족들은 피해자들이 이 지역에 모여 사는 미국인 모르몽교 정착민 단체인 르바논 커뮤니티와 관계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 르바논 커뮤니티를 이끌었던 벤저민 르바논이라는 사람이 마약 조직에 대항해서 자경단을 창설을 합니다. 하지만 2009년 살해당했고 이제 그 가족들은 수년간 이 마약 카르텔을 피해 다니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이 피해 가족의 친척인 캔드라리 밀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마약 카르텔이 우리 가족을 너무 많이 빼앗았다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가족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피해자를 특정을 하고 갱단이 총격을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 멕시코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마약 카르텔에 대한 전쟁을 벌이고 지구상에서 그들을 쓸어버려야 할 시점이라면서 우리는 그저 멕시코의 위대한 새 대통령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든 요청만 하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에 감사하는 통화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이런 사건을 다루는데 외국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걸 빌미로 이제 미국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이후에 얼마만큼 확대가 될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멕시코 정부 측에서는 거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봅니다. 다음 달 12일에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러시아 스캔들로 시끄럽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요, 현지 시각으로 5일 하원에서 열린 대정부 긴급질의에서 도미니크 그리브 정보보안위원회 위원장이 총리가 러시아에 대한 위원회 보고서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명을 요구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냐면 브렉시트 과정에서 러시아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지 여부와 또 러시아가 출처인 자금이 집권당인 보수당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1년간 조사 끝에 올해 3월에 보고서 작성을 최종 완료를 하고 지난달 17일에 이 총리에게 승인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총리에게 승인을 요청을 하면 통상 열흘 이내로 마무리되는데 3주가 지나도록 완료되지 않자 위원장이 직접 왜 그런지 총리에게 따진 겁니다. 네. 왜 그런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야기를 했나요? 일단 총리실은 국가안보에 대한 광범위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네. 이건 말이 굉장히 모호하죠. 하지만 야당은 12월 조기 총선을 앞두고 이 존슨 총리가 보수당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결과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도미니크 커밍스 이 총리 수석 보좌관이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소위 그 존슨 총리의 오른팔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전 그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EU 탈퇴파의 전략을 마크에서 조정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과거 3년간 러시아에서 생활을 하면서 러시아의 인맥이 굉장히 많아서 이 러시아와의 유착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 보고서에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러시아 정부의 개입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크리스토퍼 스틸 전 MI6 국장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총선 준비를 위해서 의회가 공식 해산되는 6일 0시까지 보고서가 승인되지 않으면 차기 의회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 보고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보고서는 공개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게 왠지 더 의심스러운 그런 여지를 남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네. 다음 소식은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153개국 11,058명의 과학자들이 제1차 세계기후회의 40주년을 맞아서 국제과학저널인 바이오사이언스에 공동성명 성격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취하지 않는다면 기후 위기는 인류의 막대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도달해 있고 과학자 다수의 예상보다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돼서 인류와 생태계의 운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과학자들은 29가지 지표를 근거로 이 기후변화가 현존하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든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40년 사이에 10년마다 전 세계 인구는 15.5% 증가한 반면에 산림 면적은 49.6%가 줄었고요.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은 24.3%씩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년에 17.9%꼴로 증가한 반면 이 남극의 빙하 면적은 1조 2,300억 톤씩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6개 분야에 걸쳐서 긴급조치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해야 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되고 육류 소비를 감축해야 되고 또 지구 생태계 보호나 저탄소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등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이 환경 문제가 단골로 좀 다뤄지는데 그만큼 환경에 대한 고민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네, 한편 인도에서는 경찰들이 시위를 벌였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지 시각으로 5일 인도 뉴델리에서 이 경찰 수천 명이 정의, 신변 보호 등을 요구하면서 시내 경찰청 건물을 에워싸고 무려 11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는데요. 네. 이 경찰들이 이례적으로 시위에 나선 것은 이 최근 변호사들과의 충돌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2일에 이 뉴델리의 피스 하자리 법원이라는 곳에서 불법 주차 금지 문제로 경찰과 변호사 수백 명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 20여 명과 변호사 8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4일에는 델리의 다른 법원에서도 변호사가 경찰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경찰 고위층이라든지 주 정부들이 제대로 나서지 않고 대응에 나서지 않자 이 격분한 일선 경찰들이 시위를 벌인 겁니다. 네. 이 시위대는 경찰청 간부 등이 항의 내용을 법원에 청원하는 등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중재에 나서겠다, 대응하겠다라고 설득한 끝에 해산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미국에서 자전거 횡단을 하던 한국인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뉴욕에 도착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 내년 1월까지 로스앤젤레스 이 자전거 횡단을 했던 청년이 지난 4일 낮 12시 15분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콜롬비아 동부 378번 도로에서 이 화물 운송 트럭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콜라타운이라고 자전거 교육단체의 회장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목적으로 미국에 왔고 이런 관련해서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전거 웹사이트를 통해서 머물 곳을 찾던 이 그 한국인을 자신의 집에 초대할 계획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